이번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그 강도나 시기 등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저희 외교부도 사전에 그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외무성의 그 산케이신문 보도 직후에 외무성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본 외무성도 외무성으로서는 사전에 이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 보도하듯이 일본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혹은 판문점 회담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 등등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대법원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시나리오 1, 2, 3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11월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가 우리 반드시 경제 보복한다. 그리고 점점 아까 외교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 높게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님께서도 일본의 고노 외상과 몇 차례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이 일본 측이 이런 외교적 경제적 보복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강수를 쓸 수 있겠다라는 건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그 외교부와 외무성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보복 조치를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데에 그 외교 채널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이런 것이 발표가 되는 거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 일본도 외무성은 그런 점에서 국제관계를 존중을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이런 발표를 한 것 등등을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하고의 접촉 외에 다른 일본의 직접적 당사자하고 접촉하거나 외교 협상을 벌인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산업통상부가 직접 일본의 외교 협상은 아무래도 외교부가 외무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직접 아소 재무상께서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우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특히 산자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발표가 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발표가 돼서야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범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산자부가 WTO 제소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이 즉각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정양석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우리를 압박해 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G20를 앞두고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본은 거기에서 답을 했습니까? 즉각 부인했습니까? 보셨겠지만 즉각 부인하는 그런 또 일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일부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셨고 국내에 많은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이 청구권 협상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이 피해자들 문제를 사실상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벌어진 것만큼 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로서의 그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입장 뒤에 외교 당국 차원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해온 그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워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국민들에 대한 경제에 관한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산자부 장관께서 7월 1일 오후에 WTO에 제소하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오랜 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이런 경제적인 주름살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더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한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경제적인 피해는 아무래도 그 산자부가 그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뭐 기본적으로 그 수입선 다변화 또 우리의 그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여러 기본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외교부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또 이 일본의 조치로서 또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들과 좀 공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더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과 또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상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재위원회 혹은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나요? 앞으로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한일 관계는 정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역사의 어떤 아픈 경험이 있고 또 역사에 대한 인식조차도 다르고 또 한일 협정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칼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 문제는 한일 양국이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역사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되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두고라도 이런 지금처럼 이런 현안 과제 정도는 저는 양국의 외교장관이나 혹은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여러 가지 그나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나치게 이것을 양국 간의 무슨 국민적인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런 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어렵지만 사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도 서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민적인 그런 그 이 공감대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추세가 영향이 받지 않도록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들을 관리하고 실질 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는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이 어쨌든 이 강제징용이라는 과거 문제에 이것을 여기에 다른 문제까지도 이제 결부를 시켜서 이번에 그 보복 조치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신가수 대사 같은 이런 외교 전문가들,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외교 전문가들을 대통령 국사 보내 아니면 국회에 있는 한일 의원연맹 한국 회장이나 당사자는 그들을 중에서 이런 특사를 한번 보내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실으시고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십시오. 예, 다양한 그런 외교적 툴에 대해서 검토를 할 만하고 생각하고 또 저희 검토 끝에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